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지금 7편을, 쉬운 계정과목별 회계해설 7편 재고자산을 저번 시간에 연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의 기준서 7편 재고자산, 요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단가산정, 재고자산의 개요와 단가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수불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 뭐 사실 재고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품 수불부가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수불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입고, 출고, 기말이죠. 여기에 수량과 금액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입고, 출고, 여러 가지 트랜잭션,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 거래는 회사마다 다르고 한 거죠. 사실 상품을 보면 제가 구매와 타계정 입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출고는 당연히 상품이니까 반품이나 판매, 타계정 출고, 실사 차이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 타계정 입고도 상품에서 원재료에서 상품으로 입고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상품에서 뭐 원재료로 출고된 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고 같은 경우는 접대성으로 쓴 거, 복리후생적으로 쓴 거, 판촉 활동으로 쓴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잭션 거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회사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해야 이 수불부의 형태가 잘 나오겠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거래 트랜잭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상품은 이 손익계산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수불보는 그냥 따로 노는 명세가 아니에요. 회계 장부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구매 금액이 일치돼야 된다라고만 말을 써놨는데, 결국 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보시면 기초는 요 기초와 맞아야 되고, 매입은 여기 매입이랑 맞아야 되고, 타계정 입고 맞아야 되고, 타계정 출고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말 맞아야 되고, 상품 매출원가는 판매 부분과 실사조정 요 합계랑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원재료 부분 보겠습니다. 원재료도 여러 가지 주된 어떤 프로세스는 구매는 입고겠죠? 입고는 구매겠죠? 그 다음에 출고는 생산 출고. 제공품이나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출고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상품과 마찬가지로 요 구매는 당연히 회계상부상 구매 금액과 일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재료와 관련돼서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되어 있죠. 기초에다가 매입도 하고 타계정 입고도 하고 타계정 출고 기말 원재료 빼면 원재료 B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 일치해야 되고 매입 금액 구매랑 일치해야 되고 타계정 입고 일치해야 되고 타계정 출고 일치해야 되고 생산 출고가 원재료 B 실사조정과 함께 일치를 해야 되고 기말 원재료 금액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불부는 회계상의 손익계산서나 재정효과명서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빠르게 제공품으로 가겠습니다. 제공품은 이렇게 수불부 형태로 나타내는 회사도 있고 간략하게 기말 금액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탄다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타서 수불부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공품도 마찬가지 기초, 입고, 출고, 기말이 있을 거고요. 제공품은 입고된 거 원재료에서 입고되고 금액적으로는 농업비 지정 경비가 오겠죠. 그렇죠? 그다음 출고는 생산 출고, 제품 쪽으로 생산 출고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공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조원가 명수에 나와 있죠. 원재료비, 농업비, 원재료비는 아까 그 원재료, 수불부상의 출고 금액이죠. 원재료비, 농업비, 경비를 합친 금액이 단기총 제조원가. 그러면은 여기가 단기총 제조원가랑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요 생산 입고가 거기서 기초 제곱 더하고 타겟형 입고 더하고 타겟형 출고 빼고 기말 제곱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조원가 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수불부는 회계 장표랑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거는 제품은 보시면 있고, 아까 제공품에서 넘어온 생산 있고 금액이 될 거 보시고요. 제품은 당연히 판매. 예. 만약에 이 제품을 갖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 그러면 타계정 대체 출고를 해서 이게 다시 원재료로 들어가서 원재료의 타계정 입고로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 원가 계산하고 다시 원재료로 가서 또 원가 계산하고 그걸 이 단계 원가 계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프로세스에 따라서 예, 이 수불부의 형태, 이 원가 계산의 로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 손익계산서에서 표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 기본적으로 기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타겟형 있고 타겟신고, 기말재고 빼면 제품 매출 원가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 금액 일치해야 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 생산 입고 금액이랑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기말 재고 일치해야 되고, 예, 판매 반품 출고 금액, 실사 조정 금액은 이 제품 매출 원가랑 일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뭐 흔하게 차이라고 감사할 때 이런 왁구를 맞춰보는데 차이가 생기는 건 저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죠. 뭐 평가, 재고 평가 같은 경우도 원가로 표현이 되니까 수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세 환급금, 관세 환급되는 거를 월출원가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이 수불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차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끝나려고 했는데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양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수불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수량과 금액 동일합니다. 매입 금액, 수량, 원재료 입고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출고로 빠집니다. 이 출고는 원재료 B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생산 출고, 수량은 수량으로, 그 다음에 금액은 금액으로 가겠죠. 근데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 경비도 배부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 제품 쪽으로 가야겠죠.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네, 그래서 출고 금액이 제품의 입고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팔린 금액들이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흐름이죠. 예,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이 수불보도 만들 수 있고 원가 로직도 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내긴 좀 아쉬워서 제 블로그에서도 뭐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수불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방법이 있겠냐? 예. 먼저 원재료입니다. 네. 원재료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초 알 거고요. 기초 수량 금액은 이미 픽스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고는 매입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수량과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 수량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량은 모르는 거, 출고 수량만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역으로 구하게 됩니다. 기초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기말 수량을 하면 출고 수량이 나오겠죠? 출고 수량은 역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총평균법일 때는 기초 입고 금액의 평균을 써서 그 단가로 출고 금액, 기말 금액을 산정을 하면 되니까 무리 없이 원재료 관련해서 수량, 금액, 수불부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공품 같은 경우는 3번, 사실은 제공품 금액을 산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실사 수량 곱하기 BOM에 의한 원재료 단가를 좀 써서 재고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결국 이제 BOM에다가 이 원재료 B를 단가를 감안해서 재료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여기다가 뭐 진행률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노무비 경비도 이제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힘드니 일반적으로 좀 원재료 단가만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볼게요. 수량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 수량, 금액, 경계에 픽스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고는 판매 수량을 합니다. 판매 수량. 생산 수량을 아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외부적인 판매 수량은 알고 있을 테니까 판매 수량을 넣고, 기말 수량은 이제 기말
그 실사에서 수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수량은 입고 수량만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고 수량은 역으로 계산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을 구해야겠죠. 이 재고자산 입고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입고 금액의 총합은 제품 제조 원가이죠. 네. 이 총 제품 제조 원가, 원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그리고 제공품 기초 기말 플러스 마이너스한 금액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금액이 총 제품 제조 원가. 그 총 제품 제조 원가를 제품별로 쪼개는 작업, 배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원재료비는 BOM에 따라서 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농비와 제조경비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기초 수량 금액이 있고 수량 금액이 있고, 예, 그러면 평균 단가를 이용해서 예, 기말 금액 산정하고 출고 금액을 역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많죠? 예, 출고 금액 역으로 계산한다. 왜냐하면 뭐 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단가 적용하고 단가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왁구가 조금 단수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말 금액을 확정하고 역으로 예, 출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가 차이 때문에 예, 그 단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단수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말 금액 산정하고 예, 출고 금액을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결국 원재료 매입 수량 금액 데이터, 그리고 판매 수량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배부를 위한 여러 가지 뭐 BOM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배부를 위한 뭔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공품 수불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을 플러스 마이너스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배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조금 원가 로직을 짤 때 문제가 뭐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배부할 때 우선적으로 판관비와 제조 경비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구분한 제품 제조 원가를 제품별로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원가 로직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오늘 이번까지 두 편에 걸쳐서 재고 수불부, 수량 금액 수불부를 만드는 작업까지 했고요. 기타 재고 이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